네, 안녕하세요. 어슴 새벽입니다. 오늘은 인류 미래학자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유발 하라리의 그 역작 호모데우스에서 그 지난 이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과 앞으로 암호자산 시장이 이것들과 연동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인사이트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의 몇 가지 인상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몇 가지 쭉 해드리면, 1900년대하고 2000년대를 살아왔을 때 보면 1900년대에서 2000년대 됐을 때 처음에 PC통신, 하이텔 이런 거 쓰다가 공중전화 쓰다가 갑자기 시티폰 나오고 폰 나오다가 쓰다가 언젠가부터는 막 망이 좋아지고 글로벌 이제 전 세계에 이메일도 보내고 이러던 시절로 급격하게 또 변화를 했었죠. 하지만 1800년대와 19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이때는 정말 변화의 속도가 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그 발전 속도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좀 엄청 빨라지는데, 앞으로는 2020년에서 30년, 40년, 50년은 정말 급속도로 빨라진다는 이 제이커브 곡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호모데우스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 이 데우스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한다는 건데, 인간은 이제 기존에는 관심사 자체가 먹고 사는 거나 기아,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이 3대 악재라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죽고,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국가들 간의 충돌 및 여러 가지 고민거리였는데, 지금은 사실 기아로 죽는 인구가 100만이라고 그러면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3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기아는 기아보다 더 두려운 게 이제 비만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전쟁 같은 경우가 더 큰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벌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전쟁 같은 경우가 광산을 차지하면 가령 1000억을 버는데, 전쟁을 벌이면 한 200억 정도를 벌여서 10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런 쟁취를 했는데,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유무역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돈을 더 쉽게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이제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지금 기아, 질병, 전쟁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서 어떤 관심사에 가냐라고 하면, 인간의 관심사가 점차 불멸의 영역,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데우스라는 이제 책에 이제 호모데우스를 붙인 건데, 이게 왜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냐라고 하면, 앞으로는 유전공학, 재생의학, 그 다음에 나노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더 이상 가령 이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론 머스크라고 아이언맨의 그 모델이죠. 아이언맨 실제 롤 모델로 잡아가지고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스페이스X, 테슬라, 그 다음에 지금 뉴럴링크라는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이런 기술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어떤 걸 하냐라고 그러면, 이제 뇌에다가 머리카락 4분의 1 두께의 미세한 실 모양의 센서를 삽입을 해가지고 무선으로 컴퓨터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 시술한 사람이 14만 명이고, 이것들을 해서 파킨슨병이나 수전증 같은 사람들, 우울증 같은 거 다 완화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울증 같은 것도 완화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인간이 기존에는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되게 재밌었는데, CIA든 어디 첩보원들이 잡혀가면, 상대편한테 잡혀가면 고문을 당하잖아요. 고문을 왜 당하냐 그러면, 인간의 그 마지막 인간의 보루인 자유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말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신체 물리적인 가해를 줘서 그 사람한테 아픔을 줘가지고 그 정보를 말하기 싫은 그 자유의지를 꺾게끔 이제 고문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앞으로는 고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뇌에다가 이것만 심으면 그냥 뇌의 일정 부분에 전극에 자극을 줘서 말하고 싶게끔 하면 그냥 정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유의지가 이미 인간의 마지막 최후 보루, 인간의 고유한 그 어떻게 보면 영혼 같은 그런 그 범주였는데, 그거 자체를 이런 기술들이 깨부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신의 영역 호모데우스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뇌에 이제 뇌가 죽으면 신체가 죽으면 뇌의 기억들이나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가지고 몇십 년 뒤에 로봇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체 아니면 새로운 장기 그런 쪽에다가 새로운 기존의 뇌에 백업해뒀던 걸 거기다 다시 백업으로 옮겨서 사실상 인간이 몸의 영혼은 죽지만 그 기억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인간이라고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애매한 상황으로 가는 이제 기술들이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가 하는 기업들이 이거 중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미 개발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노화 세포 같은 경우도 인간이 25세부터 이제 노화 세포가 발동을 해서 노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초기화해서 인간이 몸이 25세 때로 딱 돌아가는, 이것도 이미 개발이 돼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됐고, 그래서 암호자산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정말 인간의 몸 자체가 영생으로 가냐 마냐의 상황에 있는 정도로 인류가 발전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돈과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자체는 아직 거의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 이런 때 동전 코인, 골드 코인 쓰던 때까지 하면 정말 몇백 년 동안 그 은행업 자체나 변화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변화라는 건 그냥 디지털로 옮겨서 디지털에서 돈을 주고 받는 건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정말 빨리 변화하는 시대인데 지금의 우리 근본이제가 끝나고 한 5, 60년 동안 사용한 이 종이 돈이 앞으로 50년 계속해서 이런 뇌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변하는데 그게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너무 우리가 순진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정말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4차 혁명 때 뭐가 변하고 변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돈 자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돈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깔린 돈에 대한 건데, 이 돈을 보면 예전에 이제 근본이제 때 이만큼 전 세계에 있는 돈을 가지고 현금 돈을 발행을 해서 이거 1:1 매칭을 해서 썼죠. 근데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이 근본이제를 깼어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강대국 패권과 탐욕에 의해서 깬 건데, 왜냐하면 근본이제를 깨야만 당연히 금 채굴량 대비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돈을 더 찍어내서 더 빨리 발전하고 싶은데 근본이제가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이걸 폐기한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 인간이 탐욕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냥 우리는 더 빠른 이제 자극제를 맞아서 더 빠르게 발전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강대국들이 서로 너도 나도 다 그러면 그럼 근본이제 안 하는 거야 하고 너도 나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돈이 많아지는 시대로 간 거예요. 점점 돈이 많아졌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이 많아지는 그 상황이 왔는데, 암호자산이 앞으로 기술이 이렇게 변하니까 돈도 뭔가 디지털화 바뀌고 앞으로 변하는 건 알겠어. 근데 왜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여러 암호자산들, 리플, XRP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왜 가격이 올라야 되냐, 그리고 왜 이 달러가 많아지고 달러가 붕괴가 일어나고 금융세력들이 이렇게 만드는 데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라는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해드리면, 돈이 이렇게 많이 찍혔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거의 11년 동안 정말 더 많은 돈을 찍어냈고, 앞으로는 이거 찍은 거에 정말 16배, 20배를 찍으면 정말 돈이 더 많아질 거야. 근데 기존의 금융세력 자체가 이렇게 돈이 많이 찍어내면 붕괴된다는 걸 모를까요? 당연히 그들도 알겠죠. 하지만 지금 찍어내는 것들은 당장의 실물자산이 기존에 있는 여러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찍어내면서 그걸 막아내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보면, 금융 세력들이나 기존에 이제 금융 세력이라고 하면 너무 음모론 같으니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게요. 기득권층이 대부분 전 세계 부를 90% 갖고 있는데, 그들이 사실 부를 갖고 있는 90%가 절대 이 돈이 아니에요. 돈도 물론 갖고 있지만 이 돈은 사실상 이런 건물, 이 아래 있는 땅, 전 세계의 땅은 지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결국에 좋은 땅은 한정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 돈, 그 다음에 건물, 그 아래 있는 땅, 이 실물 자산을 먹기 위해서 이 돈이라는 수단, 이제
돈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갖고 이거를 아래 있는 땅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실물 자산을. 그러면 금융 세력들이 이제 기득권들이 이 돈을 계속해서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왜 찍어내냐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 실물 자산이 이미 붕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가격이 갑자기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를 해서 이 가격이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 그러면 전 세계 대중들은 집 한 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90% 이상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홍콩, 그 다음에 뭐 칠레, 어디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처럼 이라크, 뭐 어디 중동부터 다 봉기하고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면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면 전 세계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거의 뭐 1% 5%의 그 기득권 세력이 나머지 대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갖고 포퓰리즘에 투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더 심해서는 그냥 다 들고 일어나서 그냥 군대고 뭐고 다 전복을 하는 거죠. 그 상태까지 가면 정말 전 세계가 극도의 혼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들이 제일 두려운 거는 일반 대중들이 자각을 해서 들고 일어나서 못 살겠다라고 뒤집어 엎는 게 제일 두려운 건데, 그럼 그런 상황으로 사실 안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금융 시스템을 돈을 찍어내서 막고 계속 시간을 늦추고 이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거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 실물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실물 자산. 그러면 암호 자산이 여기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결국에 돈을 이만큼 찍었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도 금동전에다가 처음에 금동전으로 해서 쓰다가 군비가 부족하니까 금동전에 동을 섞어서 동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금동전이 한 개짜리가 세 개가 되겠죠. 그렇게 동을 섞다 쓰다가 나중에는 하다못해 더 심해져서 금은 거의 안 섞이고 동만 섞인 돈들이 유통되면서 그 로마 시대의 그 금동전 자체가 이제 몰락하는 형태로 갔는데, 지금하고 이제 달러나 뭐 유로화나 엔화나 다 똑같죠. 원화도 똑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 돈이라는 도구 자체는 붕괴가 될 텐데, 그러면 실물 자산도 같이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지금 이때 이제 근본이제 때 만들었던 이 바구니, 요만한 바구니에서 지금 바구니를 점차 키웠죠. 바구니를 더 키웠어요. 그래서 실물자산 가격도 더 오르고 자기들의 장부가치도 더 오른 거죠. 바구니를 더 키웠어요. 계속 키웠는데 이 정말 키워진 이 바구니를 이제는 뭘로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이 바구니를 가령 우리는 이제 달러 말고 뉴달러를 했을 거여서 달러를 1대1로 또 찍어내면 당연히 대중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달러를. 당연히 새로운 달러 또 찍어내도 안 믿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만큼 찍어놓은 바구니를 아까의 그 근본이제로 돌아가서 작은 바구니로 간다? 그거 역시도 지금 현존하는 이 양에 대한 그 금의 양을 연동을 해갖고 금의 가치가 그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텐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 기득권 세력들이나 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패권국인 미국보다 어디에 금이 더 많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 결국에 실물 자산과 돈으로 갖고 있는데 금이라는 실물 자산으로 그 가치를 다 옮긴다? 그게 근본제로도 돌아가기까지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말 큰 바구니를 예전으로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돌아가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런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결국엔 디지털 화폐로 가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화폐로 가면 기존의 디지털 화폐가 당연히 수량도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나 보기 좋게 한정이 되어 있고 뭐 XRP, 이더리움 다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10년, 20년 뒤에는 뭐 IMF나 정말 국가들 간에 다 아니면 전 세계 초기업들이 발행한 그런 디지털 자산이 결국에는 뭔가 디지털 그 시대의 기축 화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먼 훗날 얘기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자산이 지금 1.5세대 정도 아니면 0.5세대가 돼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부가 쌓인 이 그릇을 받아줄 큰 그릇이 돼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비트코인이나 XRP나 이런 것들이 큰 그릇이 돼줘서 이걸 받아줘야만 결국에 이 가치 자체가 붕괴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대중들이 또 들고 일어날 일들이 없고 대중들 역시도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자기가 계속해서 부가 쌓이는 그런 미래를 그려나가면 결국에 들고 일어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또 하나의 자산시장, 더 큰 그릇의 자산시장을 만들어낼 거라는 게 이제
제가 암호자산 시장이 갖는 그 뭔가 시대적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이때가 6,200억 달러인데 뭐 600조죠. 근데 지금 이제 230조, 뭐 60조 더 작죠. 이게 지금 암호자산 시장의 사이즈고, 지금 뭐 파생상품 시장 544조고, 물론 한 방에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정말 시장 자체가 지금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릇이 커져야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게 그릇이 커져서 뭐 금시총 정도가 되고, 또 뭐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정도가 되고, 주식 시장 정도가 되고, 점차 시장이 커지다가 파생상품 시장하고도 어느 정도 견줄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결국에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안 커지면 사실상 이게 붕괴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붕괴가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희석이 되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 실물자산 같은 경우 당장에는 오르고 막 하겠지만, 그것들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뭔가 돈은 저쪽대로만 가고, 결국에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전체적인 글로벌의 봉기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면, 그건 이제 제일 그 기득권 세력이 원치 않고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피델리티, 전 세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투자사죠. 그런 기관들, 그 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뭐 그레이스케일, 이런 데들 다 앞서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사실 우리가 맨날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걸 본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안 가고 좀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게 그냥 팩트잖아요. 그냥 거짓이 아니고. 이런 데들이 세계의 금융세력이라고 하는 데들이 이미 투자를 다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결국에는 시장 자체 사이즈를 여기서 키워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암호자산 시장 자체가 이 실물자산이나 전반적인 걸 받쳐줘야 되는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에 암호자산 시장에서 또 새로운 부가 창출이 되고, 신흥 부자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또 사줘서 실물자산이 유지가 되고, 결국에는 이 자산 사이클 시장에서 또 다른 사이클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런 돈에 대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뭐 라면 물 끓는 시간을 가령 라면 시간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 3분이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암호자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안 오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정말 그 대중화는 눈 깜짝하면 벌어지거든요. 제가 쉽게 좀 예를 들어 보이면, 아까 제가 유튜브 얘기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유튜브 한국만 해도 점유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근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저만 해도 유튜브를 그렇게 안 썼고, 요새는 거의 매일 유튜브를 보는데, 대중화 되는데 정말 1, 2년 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 가령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인데 지금 카카오페이랑 이미 연동을 해놨죠. 근데 비트벨이란 카카오 자회사가 만든 지갑이 있어요. 만약에 카카오에다 비트벨을 붙여서 카카오페이에다 붙여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에도 붙여. 그러면 업비트랑도 연동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카카오페이 QR코드 찍는데, 암호자산물이 있는 거, 업비트 있는 거에서 바로 해서 그냥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되는 것과 동시에 대중화가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앱이 다 깔리고 나면, 그렇게 결제하면 가령 뭐 몇 포인트 적립, 이런 프로모션을 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걸겠죠. 그러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이 뭐 페이스북 페이를 이제 선보였는데, 그거 역시도 뭐 리브라가 갑자기 붙는다 그러면, 리브라를 이용해서 송금을 하면 몇 프로 할인을 해주거나 몇 프로 적립해준다. 그럼 너도 나도 그거 쓸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 역시도 내년에 지금 제 예상으로는 스타벅스에 비트코인 뭔가 연동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비트코인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거기다 스타벅스 지갑에 넣어서 거기서 스타벅스 뭔가 코인이나 스타벅스 이제 포인트로 바꿔서 자동 결제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충전하라고 하면, 그러면 가령 뭐 라떼 한 잔 더 준다 그러면 너도 나도 사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화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대중화가 되나 안 되나 하는데, 대중화는 어느 날 예전처럼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다음날 눈 자고 일어나서 딱 하면 갑자기 대중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중화가 뭐 언제 되냐 사실 이러는데,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세팅을, 뭐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벡트들이 세팅을 다 해놓는 거고, 세팅이 끝나서 이들이 준비가 끝나면, 이들이 우리가
내일부터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 연동해서 뭔가 프로모션 할 거야 라고 딱 하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들의 타임테이블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대중화가 언제 되냐 이런 고민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실상 거의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보고, 뭐 벡트도 사실 1년 전에 오픈하네 안 하네 했는데 결국에 오픈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역대 최고 볼륨을 이제 갱신해 가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관 수탁 서비스 이제 커스터디도 하고, 그러면 결국에 기관들 더 들어올 거고, 그럼 그들만의 리그에서 다 세팅이 끝나고 나면 대중화 딱 하는 순간 대중들한테 이제 물량을 팔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사실상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갈 거고, 대중들이 초반에 들어오는 대중들만 해도 돈을 벌겠지만 정말 이게 돈이 돼 하고 못 믿다가 뭐 1년 2년 있다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고점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뭐 XRP를 지금 못 믿는 사람들 나중에 4,000원 아니면 3만원 막 이런 가격대 들어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런 이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보시면 사실 지금 XRP 가격이나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전에 또 빠졌죠. 뭐 시진핑이 뭐 어째서 빠졌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저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가져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고, 그냥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 그들의 타임테이블이나 뭔가에 의해서 빠졌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XRP가 뭐 200원이 가고 뭐 빠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이제 정말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지금 가슴이 철렁하셨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뭔가 투자 마인드셋이 좀 덜 돼 있으신 건데, 우리는 지금 이런 모든 세상의 변화나 리플사가 일을 정말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팔지 않으면 우리의 리플 수량, XRP 수량,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수량 자체를 누가 뺏어가진 않잖아요. 줄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가격이 싸진다고 해서 수량 자체가 줄지 않으면, 우리가 팔지만 않으면 확정되는 게 아닌데, 지금의 가격 변동이 얼마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가격이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 지인도 그렇고, 근데 가격이 빨리 오르면 물론 좋죠. 빨리 오르면 좋은데, 빨리 오르는 거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바심 낸다고 해서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조바심 내고 내가 많이 번다 해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 보고 생각할 시간에 사실 이런 책이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격이 얼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시장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상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투자를 지금이라도 시장을 떠나서 투자 마인드가 갖춰지고 다시 들어와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다고 하면 그건 좀 탐욕이니까 본인의 탐욕은 스스로 절제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이런 시장의 변화나 전반적인 제가 드린 이야기나 제 이야기도 사실 제가 전반적인 시장 환경을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얘기 드린 거지, 사실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세상이 뇌를 연결을 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나? 그러면 금융도 변하나? 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그게 돼야만, 결국에 지금 투자도, 지금 리플이 XRP가 가격이 지금 이렇게 낮은데, 가격이 낮으면 정말 수많은 대중들 지금 막 악플들 달리고 막 뭐 사기꾼 소리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닌데, 근데 지금 이럴 땐 아무도 투자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싸니까. 보통은 인간은 아주 고유의 심리가 있는데, 싸면 가짜라고 하고 오르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짝퉁도 비싸게 팔면 진퉁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그래서 인간의 심리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정말 아무도 못 사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스스로의 초연해질 수 있는 그 정신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를 정말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뭐 저만 해도 사실 제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저만 해도 그렇게 몇 년 되진 않았어요. 저도 주식시장에서 단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스윙도 해보고 정보 매매도 해보고, 물론 제가 IT 쪽에 있으니까 IT 관련해서 어떤 쪽이 괜찮을 거다라는 분석을 통해서 주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쪽에 정보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이제 종합을 해갖고 투자를 했지만, 저 역시도 사실상 이런 좀 가치 투자, 내재된 가치보다 지금 싼 구간에 있는 걸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4차 산업이 연결되는 이 흐름에서 충분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이런 가치 투자를 저도 한 지는 사실 별로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전에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웬만큼의 그 자신감과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와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 시장 자체가 별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생각만 사실 스스로의 그 탐욕의 스위치만 내리면 되는데, 일단 탐욕의 스위치를 방 불 끄듯이 스위치를 끄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세요. 전반적인 것들 흐름을 보시면 앞으로가 어떻게 그려질지가 대략 보이실 거예요. 미래가.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보여질지 그려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 구간 안에 지금 이 구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대략 뭐 이 구간.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비트코인 들어와서 비트코인 차트가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정말 50년까지 2050년 뭐 더 늦게까지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 구간일 거예요. 그 압구정동에 그냥 배받치던 시절 이 구간일 텐데, 이 구간에 우리가 들어와서 알게 된 게 99% 중에 우리가 1%란 말이에요. 1%면 이 구간에 들어왔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나 그 다음에 보시고 싶은 책이나 영화 한 편을 보시던지 그냥 마음 편하게 계세요. 지금은 여기 구간에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 이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XRP 차트 흐름 이 중에 2017년 4,000원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구간 아니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보다 뭐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막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 심지어는 이 구간이라고 해도, 미국의 닷컴 버블이라고 해도 이 구간이면 괜찮은 종목이면 3년에서 얼마면 극복이 돼요. 근데 이미 XRP 같은 경우 2년 지금 얼마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 있어도 사실 금방 극복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막 예민해져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XRP가 뭐 한국에 정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런 XRP를 좋다, 뭐 비트코인 좋다라고 선동 방송을 한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아져서, 그래서 이것들이 무거워져 가지고 안 간다. 세력이 저 같은 이런 걸 옹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간다.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말하고 안 좋게, 아니면 방송을 안 하고 해야만 사실상 이게 가벼워져서 간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조금 맞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게,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자체 중에 미국 이만큼, 일본 이만큼, 뭐 중국 이만큼, 그 다음에 유럽, 한국은 이만큼 되려나? 거의 점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점. 근데 사실 한국 국민들끼리 뭐하러 그렇게 왜 이런 정보를 줘갖고 사람들한테 하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에 돕고 살고 같이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한국을 떠나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안 먹고 외국 가서 그냥 편하게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에 한국이란 나라 자체도 잘 돼야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이 사실 별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 있는 여러 내 지인 몇 명이라도 그냥 암호자산 시장이나 4차 산업혁명에서 잘 되고 돈을 또 벌어가지고 남의 나라 주식, 좋은 기업의 주식 살 수 있고 이러면 이제 그게 애국인데, 이 전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뭐하러 그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제가 방송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게 안 간다, 무겁게 만들어서 안 간다,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좀 너그럽게 마음을 먹으셔서, 지금 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점을 이만큼 좀 키워야 돼요. 지금 미국 이만큼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만큼 좀 돼야죠. 안 그래도 지금 IT 기업들이나 대부분 다 미국한테 다 먹혔잖아요. 한국이 정말 한 20년 전에 잘 나갔는데, 네이버만 해도 지금 구글에 이미 졌죠. 한국에서도 지금 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면 한국민들끼리는 좀 초월적으로 좀 뭉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오늘 얘기도 되게 전반적인 막
그 호모데우스 책이랑 호모데우스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개 섞어가지고 제가 좀 두섭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 방송 컨셉 자체가 좀 라디오 방송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제가 뭐 지인들 위한 방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사실 언제 그만을 하게 되고, 이것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굉장히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에너지가 빠지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연예인들이 왜 악플을 받고 그러면서 기운이 빠지고 하는지를 요새 좀 알겠더라고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사실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방송을 시청하지 마시고, 방송을 잘못 누르셨다가 그냥 끄시고, 그냥 그런 악플보다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부탁드린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도 또 괜찮고 즐거우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좋은 지인이 있다 그러면 또 한번 같이 방송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슴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